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민들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기이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들레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네. 기정님들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일단은 제가 초반에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네네. 어떤 또 계기로 북쪽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시게 됐는지, 세터민이 되셨는지, 그래도 말씀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셔도 되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브로커에 섞여서 중국으로 인매매를 당해가지고 탈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이라면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제재를 받으면서 배급이 끊기고 수십만이 아사자가 났잖아요. 네. 그때 저도 아버지와 7살 난 아들 그리고 15개월 된 딸애를 굶어서 잃었죠. 아이고. 그리고 집이 없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섞여가지고 이게 탈북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12년간 살다가 그것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한국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고 예. 대한민국이 품에 안겨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7년 차고요. 7년 차 탈북민이죠. 세터민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북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좀 안 좋게 본다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민들레님께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참여를 하신 거니까 우리는 이야기는 딱 이야기만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파묘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그 훨씬 더 이전에 파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또 큰일이 한번 있었다고 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 있습니다. 민들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덜비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사투리 심할 수 있고 사연 중심이 중국이라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예. 네네. 그리고 시들무의 관례대로 이해하기 쉽게 중국에서 함께 했던 동고남을 덜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봄날 덜비 할머니가 나무를 캐러 산으로 올라가다가 꽁과 뱀이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해요. 할머니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기억해 둡니다. 거기에 저성묘를 써야지 하고 말해요. 중국에서는 닭과 용을 아주 귀한 동물로 상징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중국 문화에서는 봉황하고 용을 기리거든요. 근데 12개 띠 중에 봉황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닭하고 용을 많이 장식하는데 시골에서 결혼할 때 동네 입구에 한쪽엔 닭이 다른 한쪽에 용의 형상을 멋있게 장식하는데요. 이런 형사를 자주 하거든요. 예. 용과 닭의 소리는 저 북한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용은 날개가 없는데 날 수 있고 반대로 닭은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니까 용이 닭의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이런 소리를 가지고 중국과 동일하게 이 동물을 신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닭과 뱀이 앉았던 자리에 집을 지으면 명당자리라고 한대요. 그런데 산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묘를 쓰는 거겠죠. 뱀도 용하고 비슷한 거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이런. 그러니까 덜리비 집에서는 경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저장묘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 중국은 가족 단위로 묘를 써요. 맨 뒤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1세, 2세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묘를 쓰는데 네. 그때 그 할머니가 명당 자리를 꼭 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부터 묘를 쓰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겠지 하고 묘를 쓰기 시작합니다.
후에 제가 그 저상묘 산세가 아주 묘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묘 일반적으로 여자가 갈 일은 없어요. 하지만 산골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농사 지짐승 기르는 게 전업이다 보니까 저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100마리 되는 염소를 끌고 저성묘 주변에 온기가 강해서 그런지 거기에 염소가 좋아하는 풀들이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염소들은 어디가 저 풀이 있는지 잘 알거든요. 제가 뒤에서 절절 따라가다 보면 염소들이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앞이 탁 트이고 멀리까지 내려다봐요. 양옆으로 나지막한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마치 이 주변을 보호하는 느낌? 그런 것이거든요. 정말 그래서인데 이 덜비 할아버지 자식들 중에 출세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당시 상황에서 모두 잘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나 봐요.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에 덜비 할아버지가 사망을 해요. 덜비 할아버지가 사형제 중 막내인데 그러니까 네 번째로 묻힌 거죠. 덜비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열흘이 채 안 되던 날 네. 덜비 셋째 삼촌이 구주면에서 염소 방목을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 안개, 용기 비슷한 것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무덤이라서 흙이 건조되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낮인데 아침 안개도 있을 수는 없고 예. 다른 묘들에서는 일 없는데 유독 자기 아버지 모여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된 삼촌은 집에로 돌아가서 덜비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합니다. 덜비 아버지가 형제 중에 둘째인데 맏형이 지병으로 사병하고 덜비 아버지가 부모를 모시던 상황이었거든요. 동생한테서 이 말을 듣고 덜비 아버지가 생각한 것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아버지가 살아난 게 아니야? 하고 생각했어요. 참 답답하고 무식한 사람이 있죠. 야, 우리 올라가서 확인해보자 하니까 모두 말렸죠. 그게 가능한가 하고. 그런데 덜비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서 덜비 아버지가 하나다 하면 누구도 그게 설사 둘이어도 감히 부정을 못해요. 예. 그래서 덜비 아버지는 넷째와 다섯째 동생을 데리고 곡괭이와 삽을 두고 산으로 갑니다. 예. 마음이 급했죠. 혹시 아버지가 살아났을지도 모른다는. 급하게 묘를 판 후에 다섯 번째 동생이 관뚜껑을 여는데 예? 용기 같은 것이 훅 나오더래요. 형, 아버지가 없어 하고 말하니까 뭔 소리야 하며 덜비 아버지가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예요. 예. 에이, 아니네 하고 서로 당황했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안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때 당시에는 무슨 불상사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덜비 아버지 형제들에게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네. 밤낮으로 술 먹고 깡패 부리고 아내를 때리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일삼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게 일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동네 인근에서도 어느 동네 아무개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짐작이 가시죠. 사람들이 말밥에 오르고 손가락질 빨고 다른 사촌들과는 완전 딴판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런이 덜비 아버지 세대를 거쳐서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그 당시 파묘에 참가했었던 둘째, 넷째, 다섯째 한테서 심하게 나타났는데 예. 그때 2005년도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간 거죠. 네. 귀족분들 중에 혹시 느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은 곳에서 살다 보면 눈치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예. 네, 모든 육감이 최대한으로 발달이 되죠. 한 달 살아봤는데 굳이 사람들이 노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말을 배워야겠는데 안 배워주는 거죠. 도망간다고. 덩어리처럼 물어보는 시간 가면 그 사람들이 소용없다고 하는 걸 제가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시 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인어 아가씨가 TV에서 방영됐었는데 중국말로 번역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글자를 익히고 3개월 만에 알아듣고 5달 돼서부터 말문이 텄죠. 악어를 배우니까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소통이 가능하게 돼서 덜베 6번째 삼촌한테서 우리의 상황을 모두 전해 들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했죠. 한 형제에 태어난 사람들이 똑같이 저장묘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혹시 저상묘를 잘못 쓴 게 아니냐고. 뭐 속담처럼 안 되면 저상 탓이라는 말이 우연하게 나온 거죠.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거지비생 그들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덜비 셋째 삼촌이 풍수사인지 무당인지 데려왔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상묘 근처 멀리서부터 혀를 끌끌 차더라는 거예요. 말없이 그곳을 돌아보고 나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 명당을 흉당으로 만들어놨구나.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지 조주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 그런데 풀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그 화가 3대를 지나야 약해질 거라고 말해주고 가버렸어요. 예. 세상에 이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얼마나 무식하고 생각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는가고 덜비 아버지가 가족 친척들의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죠. 덜비 아버지가 잘못을 한 게 또 있었는데 그 저상묘에서 멀지 않은 것이 아주 큰 누름나무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유금피 껍질이라고 붉은색인데 조맥이 나와요. 그 가루가 약재로 유명한데 네.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그 누름나무를 4대 귀신나무라고 한대요. 뽕나무, 보들나무, 누름나무, 그리고 무슨 양보들인지 뭔지 또 하나 있는데 고대에 이 나무를 관 옆에 심었대요. 예. 나무가 생명력이 강해서 무덤 주변에 심으면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수명이 길고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예. 중국 사람들이 대체로 이 나무로 칼도마를 만들어요. 칼도마가 TV로 보셨겠지만 동그란 나무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만든 칼도마인데 이 칼도마를 가마에 놓고 삶아서 잘 가공하면 정말 단단하고 멋진 칼도마가 되거든요. 예. 칼자리가 잘 나질 않아요. 덜비 아버지가 저성묘 주변에 있는 이 나무를 잘라서 수십 개의 칼도마를 만들어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오랫동안 자신도 썼다고 합니다. 원래 묘 주변의 나무는 물론이고 풀 한 폭이 덜맹이 한 개도 쉽게 다치지 않는 법인데 그리고 저 상을 보호해달라고 술 한 잔 부어놓는 게 상식이잖아요. 황당하죠? 근데 그 무당이 간 다음에 형제들 모두가 분노했죠. 명당이 흉당으로 변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든 모두가 그것에 무죄할 것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덜비 아버지 형제들이 몇 명이 이장을 합니다. 뭐 원래 사전에 원언도 없이 해버린 거죠. 후에 산소에 올라갔다가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무덤 3개가 비어있고 흙이 다 파헤쳐진 상태죠. 그러니까 덜비 집에서는 뭐 이장하려면 하지 지들 좋아서 하는 건데 하고 신경을 안 썼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덜비 가족 중에 3사람이 사망하거든요. 덜비 아버지 맏형의 아들, 그러니까 덜비 사촌형이에요. 아주 갑자기 감복증이 걸려서 한 달 만에 죽어요. 그리고 또 2달도 채 못 되는데 덜비 사촌형의 엄마가 덜비 아버지 맏형수죠. 당뇨 판정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사망해요. 오, 예. 그때까지도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뭐 병으로 죽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했죠. 그런데 3번째로 덜비 아버지 6번째 삼촌 엄마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3번째로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덜비 가족 중에 지금 3명이 사망한 거죠. 이장은 3개 해버렸고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죠. 와, 저 집에서 무슨 저장이 저주를 받고 있나? 뭔 일이래 하면서 공포도 그런 공포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네 하고 생각대로 하면 어쩔 바를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은 우리 한국처럼 뭐 구신가 하는 그런 걸 장려하지 않아요. 내놓고 못한단 말이죠. 제가 가만 생각해봤죠. 이장은 3개 했다 하고 그 무덤자리가 모두 메우지 않은 상태이고 애매하다면 애매한 사람들이 3명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덜비에게 따져 물었죠. 왜 이장하고 그 몇 자리를 묻지 않았냐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모르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북에서 들은 소리 하도 많아서 이 덜비집에서 이러는 상황이 이건 아니다. 네. 분명 이장에 관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덜부처보다도 더 무식하고 생각이 없었던 덜비와 덜비 아버지를 부추겨서 다시 무당에게 가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몇 자리의 누름나무를 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이상의 불상사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덜비 아버지나 형제들, 자식들의 빌로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무당의 말대로 3대부터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일단 이거까지만 준비하신 건가요? 다음 번째는 구렁이 사연인데요. 구렁이 사연, 네. 네, 구렁이 뭘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덜비집에서 일어난 구렁이 사연인데 예. 그 동네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요. 이 그러니까 강냉이라고 할게요. 옥수수는 입에 버리지 않아가지고 네. 이 강냉이를 많이 심는데 얼마나 많이 심는가 하면 봄에 씨를 부리는 기간이 보름이 넘어요. 당연히 기계를 하는 거지만 가고 가을 하는 것도 한 달이 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에서 기계로 탈곡을 해서 강냉이만 집으로 날아가지만 덜비집은 짐승이 많거든요. 소 10마리, 염소 100마리 넘게 있으니까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나수를 베서 강냉이 줄기를 묶고 세워서 말리우고 집으로 다시 운반해서 겨울에 짐승 사료로 쓰거든요. 겨울에 짐승들이 잎만 먹고 줄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줄기들을 주워서 불쏘시개로 쓰거나 버리거든요. 산처럼 강냉이 땅이 쌓여서 쏘고면 다음에 따쏘이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강냉이 위에 구렁이들이 눌러와서 딸을 틀고 햇빛을 쬐고 합니다. 네. 구렁이 보면 머리통 부분이 굵기가 팔뚝만 하고 길이가 한 기장이 넘죠. 새까만 블랙인데 다른 일반 뱀들은 우리가 보면 놀라잖아요. 징그럽고 섬뜩하고. 네. 그러나 이 구렁이를 보면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무섭다는 생각은 조금 들지만 와 멋있다. 근데 강냉이를 많이 수확하니까 쥐들이 많은데 이렇게 쥐가 많아도 쥐약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짐승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네. 근데 이 구렁이가 쥐만 먹는 게 아니라 알을 잘 먹어요. 다가리든지 어리알, 고이. 근데 이게 짐승들이 한 곳에 알을 낳는 게 아니거든요. 다니다가 막 아무 데나 낳는데 구렁이가 알을 삼키는 것을 저도 몇 번 목격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델비 아버지가 구렁이가 어리알을 먹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이고. 원래 구두쇠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라 그 구렁이를 죽여요. 구렁이를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 껍데기는 지붕에 던져버리고 사체는 집 앞 개울가에 버립니다. 예. 그 개울가에서 우리가 빨래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빨래하는 장소 바로 옆에 그 사체를 버렸더라고요. 예. 얼마나 짜증나던지 자꾸 안 그러는데 눈길을 잡고 가더니 어느 예. 날은 그 구렁이 사체가 내 옆으로 이렇게 기어오는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속으로 욕을 많이 했죠. 덜비 아버지를. 정말 약이 없다. 어리알 하나리 뭐라고. 너무 멋되게 놀고 제것밖에 모르고 남에게서 받는 건 좋아하는데 줄 줄을 모르고 제가 계속 말해줬죠. 저 산속 절간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죄를 짓는 노릇을 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인심이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밥 한 끼 사고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가능한데 우리 사는 사이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덜바지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렇게 동네에서 말하더라고요. 너가 집에 온 다음부터 덜비 아버지가 많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다시 구렁이로 돌아가서 구렁이 죽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밭일을 하고 제가 점심을 먹고 너무 더워서 잠시 휴식을 하랬어요. 예. 집 구조가 방에 누우면 밖이 바로 보이는 구조거든요. 누워서 뒷산을 보다가 잠이 싹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을 이렇게 뒤를 이렇게 창문을 보는데 벼락이 치는데 그 벼락이 원래 그 덜비집 뒤에 뒷산이 한 800m 정도 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벼락이 치는데 덜비집 근처에 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중국에 벼락이 하도 많아서 벼락사고는 빈번하지만 예. 이게 지금 해가 짱짱한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른 벼락인 거예요. 똑똑히 제가 봤거든요. 예. 정말 놀랐거든요. 이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구렁이를 죽이더니 뭔 일이 생길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사는 방에 한 뼘 정도 되는 뱀 새끼들이 나타나요. 오? 원래 뱀이나 구렁이는 사람 사는 곳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잘 안 오죠. 네네네. 그런데 밤도 아니고 낮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야단하니까 덜비 가족들이 뱀을 밖에 버려요. 죽이지 못하고. 근데 며칠 지나서 또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했죠. 여기서 못 살겠다. 어떻게 뱀하고 사람이 공존을 하냐. 난 이거 못 살겠다 하니까 아 괜찮다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무서워서 발을 땅에 딛기가 겁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덜기집에 이게 구렁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 밑에. 네, 아, 예. 부엌에 음이 하나 있는데 그 음 밑에 구렁이 홀 벗은 껍데기가 많은 걸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비 아버지가 기계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원래 그런 살생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 할까요? 그래서 덜비 아버지 빌런 같은 행동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저와 남동생을 앉혀놓고 늘 하시던 두 가지 당부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병이 없는 사람도 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금방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면 재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고 기억하지 말고 남에게서 도움을 받고 평생 잊지 말라는 두 가지 당부였는데요. 어찌 보면 두 번째 말이 바보처럼 들리죠. 인정이 메말라 보니 현대사회에서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희 신조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건 제가 아니죠. 머리면 배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례를 한다면 이건 타인들에게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막 떨리네요. 진짜로 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민들레님은 지금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아 떨려가지고요. 오, 진짜 잘하셨고 아직까지는 오늘 처음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지 이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저희가 듣기 힘든 쪽의 괴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솔직하게 북한 쪽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에 있었을 때 정말 안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쪽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뭐 편안할 때 이거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 때나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민들레님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저희가 듣기 힘든 이야기 오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들레님이 오늘 참여하시기 전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많이 떨린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북한에서 살고 계셨고 그곳에서 오래 사셨다가 넘어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쪽의 괴담이나 아니면 그쪽의 뭐 현실공포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그곳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곳의 이야기를 함부로 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들레님이 만약에 이 이야기는 들려드려도 될 것 같다라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꼭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또 기다려보고 아니면 뭐 중국에서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들레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듣기 힘든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